이 삼년산성은 이제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성이거든요. 성 이름이 이제 삼년산성이란 이유는 뭐냐면 3년 동안 3천 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을 해서 만든 성이다 그래서 삼년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산성이 한 2,500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고구려 영토였던 북쪽 지방은 지금 뭐 남의 나라 땅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이미 파악이 되고 있는 남북한 합해서 한 2,500개 정도 산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산성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전쟁이 많았던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산성이 많은데 산성을 대표하는 게 이 삼국시대 신라가 만든 삼년산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성이 축조된 경이 축조된 연도 자료가 없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삼년산성만 축조된 경이 방법,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유명한 산성이기도 하고, 튼튼한 철옹성으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산성으로 이제 표시되고 있는데, 근데 이 산성이 이제 철옹성인 이유는 성의 구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발굴 조사에 의해서 이제 다 확연히 나타났고, 또 유일하게 이제 기록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축조 기법이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추측이 가능한 성인데, 이제 네 개 문이 있어요, 성에. 근데 이 성이 얼마나 철옹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그래픽화한 건데, 일단 동쪽 문을 보면 입구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면 직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 톱니바퀴처럼 이제 꾸불꾸불하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꾸불꾸불하게 침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성위에서 많은 공격에 의해서 침입이 막힌다는 얘기죠. 튼튼하게 출입문을 톱니바퀴처럼 이제 만들어서 촘촘히 만들어서 침입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서문을 보면 한국성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외국성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출입구 뒤쪽에도 이렇게 둥그렇게 다시 성을 싸서 출입구 쪽에서 이제 침입하려는 적을 뒤에서, 위에 뒤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화살이나 돌을 던져서 문에 접근해서 막는 방법. 이게 이제 동문의, 서문의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문을 보면 아예 출입로가 없어요. 문은 있는데 이 남문을 통과를 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통과를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다. 적이 침입할 것 같다 그러면 사다리를 걷어 올리면 출입을 할 수 없는 문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북문 같은 경우를 보면 출입로에다가 방어진지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출입로를 이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생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성이다라는 것을 철옹성이라고 알 수 있는데, 근데 위치가 어디냐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쟁을 자주 했던 지금 현재 이제 보은 지방에 있는 이 산성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한 말 타고 서로 이렇게 2차로로 서로 양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넓이에 이렇게 돌로 쌓았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돌을 지금 환산을 하면 트럭으로 한 2만 대 분량의 트럭. 그러니까 이 인근의 돌을 다 끌어모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이 인근에 있는 돌을 다 끌어모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세계 유적 중에 피라미드 자주 보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 양을 갖고 쌓은 성이고, 근데 이 성이 이제 이 바깥에만 돌이 아니고 이 안에도 다 돌이에요. 대부분의 성은 바깥에만 돌 쌓고 그 가운데는 이제 흙으로 메우는 기법을 쓰는데 이 성은 안까지도 다 돌이고, 그다음에 이 성 밑을 파면 밑까지도 다 돌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빙산을 보면 보이는 빙산하고 안 보이는 빙산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빙산이 더 크듯이 이 성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성 밑을 이제 파고 침입할 수도 있잖아요. 성 밑을 파도 돌 성벽이 나오게끔 만든 성벽이라고 해요. 신라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 지역에다가 3년 동안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철옹성을 만든 거예요. 철옹성으로 만든 이 3년 산성이 결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한 원초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신라의 삼국 통일의 그 비밀은 삼년산성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비밀을 풀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삼년산성이 신라가 이 삼국 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약체였었거든요. 가장 약한 나라였었는데 삼국을 통일하게 된 그 힘의 원천이 이 삼년산성에서 그 비밀을 풀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전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3년 산성은 굉장히 위기 때마다 많이 쓰였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 특히 동문에 있는 쪽에 그 정문 있죠. 동문을 정문이라고 보는데 정문에 보면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은 이제 돌로 만들었는데 이 성문 문지방을 돌로 만들었는데 이 돌에 어떤 흔적이 있냐면 수레바퀴 자국이 있어요. 수레바퀴가 하도 드나들어서 달았던 자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 수레가 지나들었던 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레로 많은 것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거죠, 이 성이. 대부분 성은 이제 산 위에 있잖아요. 3년산 성도 산 위에 있거든요. 산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닐 때는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전쟁 때만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가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산성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쓰는데, 근데 평상시에 자주 썼던 것처럼 돌 문지방이 수레바퀴 자국이 확연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자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삼년산성은 신라가 만들고 나서 한 번도 다른 나라한테 뺏겼던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부분의 이제 성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자주 접하는 성이 이제 아차산성 많이 접하잖아요. 아차산성도 유물을 이제 타보면 백제, 고구려, 신라께 다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성, 전쟁터에 있는 산성들은 유적지 조사를 하면 전쟁에서 이쪽 나라에 뺏겼다가 저쪽 나라에 뺏겼다가 서로 주인이 여러 번 갈렸기 때문에 세 나라의 유물 토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석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삼년산성은 신라 유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고구려나 백제에게 뺏겼던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철옹성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때만 쓰인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게 수레바퀴. 굉장히 많은 수레가 드나들었다는 흔적이 남아있는 걸 이제 유출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이 철옹성의 그 역할은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3년산성에서 전쟁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 때는 정작 한 번도 전쟁에 쓰였던 적은 없고, 기록에 의하면 통일신라 시대 때 822년이죠. 통일신라 시대 때 이게 이제 전쟁 시대가 아니죠.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 3년 산성에서. 그때 한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했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후대죠. 후삼국 시대 때 견훤하고 고려 왕건하고 싸웠던 흔적. 견훤이 3년 산성의 주인이었었고, 왕건이 3년 산성을 이제 난공불락의 이 철옹성을 공격하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원창 822년 김원창은 반란이었었고 이 3년 산성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사실. 근데 왜 이 전쟁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비밀이 3년 산성에 있었다라고 이제 다큐멘터리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쟁이 아닐 때도 많은 사용을 한 거예요. 그 흔적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안으로 많이 피신했답니다. 실제로 삼국시대 때 660년대 무열왕이 태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태자는 나중에 이제 문무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태자를 데리고 피신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모든 물자를 동원을 해서 몇 개월간 버틸 수 있는 삼년산성으로 피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비밀스러운 역할을 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얘기죠. 신라 입장에서는 이 3년 산성을 왜 3년 동안 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을 해서 3년 동안 여기 쌓았다는 기록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모든 국력을 3년 산성을 쌓는 데다가 다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3년 동안 매진을 한 거예요. 이 성 하나 쌓는 데다. 왜 이 성에다 매진을 했느냐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하나 만들고 그걸 믿는 구석으로 해서 고구려도 맞고 백제도 맞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약체했던 신라가 이 삼년산성을 믿고 버티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를 통일할 수 있었던 그 원천적인 힘이 생겼다라고 해서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비밀을 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얘기죠. 신라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 하나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삼년산성 믿는 구석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추론하고 있는데 이 3년 산성을 제가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믿는 구석이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만큼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유추를 해봤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과연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를 이제 제가 추론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믿는 구석이.
근데 제가 여태까지 뉴스킨 하면서 살아오면서, 물론 제가 뉴스킨만 경제활동을 한 게 아니고 직장도 다녔었고, 뭐 대학 다닐 때는 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경제활동을 했는데, 과연 나의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갖고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내 후배들한테 이 믿는 구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지금에서 제가 이 믿는 구석을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아직도 사회활동, 누군가 다른 사람들하고 공동체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믿는 구석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권리소득입니다. 물론 제가 젊은 나이에 사회에 막 뛰어들기 전 이 젊은 20대 때 내 인생에 믿는 구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회생활을 했다면 보다 더 풍요로운 제 인생을 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도 지금 이제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저의 깨달음에 미치지 못한 아이 연배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 인생에 믿는 구석은 이 세 가지를 제가 축약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 공동체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사회활동, 그다음에 수입의 원천이 되는 권리소득을 하나.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게 돈 버는 일이다, 그다음에 내 그룹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보다도 차원 높은 목표, 나의 건강과 나의 사회활동과 나의 권리소득을 만드는 내 인생 믿는 구석을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집념을 갖고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3년 산성과 내 인생 믿는 구석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